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컴퓨터 구조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에서 컴퓨터의 개요와 컴퓨터의 역사를 공부를 했고, 다음으로 컴퓨터의 구성과 컴퓨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의 구성은 크게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었고, 컴퓨터의 종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아날로그 컴퓨터,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 다음으로 이 두 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컴퓨터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드웨어 용도에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법용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규모에 따라서 마이크로 컴퓨터나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 그리고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주차로서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10진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주로 2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수의 체계하고, 다음으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를 공부를 하고, 이들의 연관관계가 어떠한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공부할 목차는 수의 진법 변환, 그 다음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인 수치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진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수의 진법 변환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많이 공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먼저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하려면은 각 자릿수에 부과되어 있는 가중치를 곱해서 각각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 자리의 위치가 가중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진수 11101에서 가중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최하위 비트에 있는 이런 가중치가 2의 제로성으로서 그 값은 1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비트에는 0은 2의 1성, 그 다음에 2의 3성, 2의 4성, 2의 5성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1101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1이 2의 4성의 가중치를 가지므로 1 곱하기 2의 4성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3성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곱성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성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로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0 곱하기 2분의 1성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로성은 1이 되므로 그 2진수 11101은 10진수로 29가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진수 47을 이제 2진수로 우리가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변환하는 방법은 10진수 47을 2로 계속 나누어 갑니다. 그래서 2로 나누어 가면서 몫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이때 이 2진수 값은 첫 번째 나머지가 이 최하위 비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가 최상위 비트가 됩니다.
따라서 10진수 47을 2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마지막 나머지 1이 최상위 비트가 돼서 1, 0, 1, 1, 1,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0진수 47은 2진수로 나타내면 우리가 10, 11, 11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8진수는 0, 1, 2, 3, 4, 5, 6, 7 이렇게 8가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각 자릿수에 부과되어 있는 가중치를 각각 곱해서 이제 더하면은 결국 된다는 얘기죠.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8진수 4, 5, 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6의 가중치는 8의 제로성이고 5의 가중치는 8의 1성입니다. 다음으로 4의 가중치는 8의 제곱성이 되겠죠. 따라서 8진수 4, 5, 6을 10진수로 변환하면은 4 곱하기 8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8의 1성 더하기 6 곱하기 8의 제로성 해서 10진수로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을 보면은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변환 방법은 앞에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앞에서 10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우리가 변환했습니까? 10진수를 2로 계속 나누었죠. 10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진수 266을 8진수로 계속 나누어서 몫이 0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나누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최하위 첫 번째 나머지가 이 최하위 비트가 되고 마지막 나머지가 최상위 비트가 됩니다. 따라서 10진수 266은 8진수로 바꾸면은 4,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8진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무엇입니까? 무슨 숫자예요? 8진수에서 제일 큰 숫자는 7이죠? 자, 그러면은 이 7을 2진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7을 2진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3비트가 필요하겠죠? 3비트만 있으면 우리가 111 이렇게 하면은 7이 되죠. 그래서 이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8진수 각각을 2진수로 된 3비트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8진수 3, 5, 6, 7을 이제 2진수로 우리가 바꿔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맨 하위 비트에 있는 7을 먼저 2진수로 바꿨습니다. 7은 3비트로 바꾸면 111이 되고 3비트 2진수로 바꾸면 6은 110이 되고 그 다음에 5는 101이죠. 그 다음에 3은 011입니다. 따라서 8진수 3, 5, 6, 7은 2진수로 바꾸면은 앞에 0은 생략을 하고 1011, 101, 110, 11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2진수에서 최하위 비트부터 3비트씩 묶어갑니다.
그래서 3비트씩을 8진수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먼저 제일 하위 비트에 있는 100을 8진수로 바꾸면 4가 되겠고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001을 8진수로 바꾸면 1이고, 그 다음에 000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110은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진수를 8진수로 바꾸려면은 최하위 비트부터 3비트씩 묶어서 그거를 8진수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봤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각 자리수에 부과되어 있는 가중치를 곱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6진수는 좀 생소한 그런 이제 그 진수니까 16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 16진수는 16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6개의 숫자 중에서 0부터 9까지는 10진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진수에 있는 10에 해당되는 것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11에 해당되는 것은 B, 12는 C, 13은 D, 14는 E, 15는 F,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진수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에다가 나머지 6개는 영문자로 우리가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려면은 각 자리에 있는 그 자릿수에다가 가중치, 다시 말해서 제일 오른쪽부터 우리가 이제 16의 제로성, 여기 16의 제로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의 1성, 16의 제곱성, 16의 3성,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은 16진수를 우리가 쉽게 10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진수 388을 16진수로 변환하려면은 16으로 나누어서 몫이 언제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누어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를 거꾸로 이렇게 써주면은, 다시 말해서 10진수 284는 16진수로 1, 8, 4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16진수는 16가지 숫자를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16진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영문자로 F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F를 2진수로 나타내면은 몇 비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7을 2진수로 나타낼 때 3비트를 사용했으니까 F를 2진수로 나타내려면은 4비트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6진수를 2진수의 4비트로 우리가 만들면은 16진수를 쉽게 2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3F6A 해갖고 16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하위 비트인 A를 먼저 2진수에 4비트 2진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1010이 되겠죠. 1010. 그 다음에
6을 이진수로 바꿔주면은 0110. 그 다음에 F는 우리가 1111. 3은 001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먼저 이진수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하위 비트에서부터 이번에는 4비트씩 묻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4비트 뭐가 되겠습니까? 0110이 되겠죠. 4비트를 묻고 그러면 0110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4비트씩 묶어 나갑니다. 1010 요거는 16진수로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4비트씩 묶어서 그 값을 16진수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쉽게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 진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진법 연산입니다. 진법 연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덧셈에 대한 이제 연산이 되겠는데요. 덧셈에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수 중에서 뭐 2진수 덧셈, 8진수 덧셈, 그 다음에 16진수 덧셈, 이렇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놨는데요. 2진수 덧셈에서는 이 2진수는 우리가 두 수를 더한 그 합이 2가 되면은 자리올림이 발생합니다. 자리올림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2진수 덧셈의 그 예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비트를 보면은 1 더하기 1 이러면 이제 2가 되겠죠. 2진수에서는 2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앞에서? 자리올림이 발생하니까 이제 합은 0이 되고 1이 자리올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8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의 합이 8이 되면은 자리올림이 발생이 되고 16진수에서는 더한 값이 16이 되면은 자리올림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덧셈이 됩니다. 예제를 각각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진수 곱셈, 이진수 나눗셈입니다. 이 곱셈 연산은 각 자리수를 곱한 후에 그것을 이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진수 곱셈하는 원리하고는 똑같습니다. 단지 수가 10진수가 아니고 이진수라는 것만 다르다는 얘기죠. 나눗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보수 염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R의 보수하고 R-1의 보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0진수인 경우를 예를 들면은 10진수에서 R의 보수는 R이 10이 되니까 10의 보수가 되겠고, R-1은 10-2가 되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10진수의 보수는 10진수에서는 10의 보수와 그 다음에 9의 보수로 나눌 수 있고, 이진수에서는 2의 보수와 1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의 감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산에서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빼주게 되겠죠. 빼서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하고,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보수가 있습니다. 빼는 값에 보수를 더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말해서 보수를 취해서
더하면은 결국은 감산한 결과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보면은 8-3 해갖고 결과가 5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에서 3을 빼는 대신에 이 3에 대한 구의 보수, 3에 대한 구의 보수는 뭐가 습니까? 6이 되겠죠. 3에서 얼마를 더하면 9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을 더하면 9가 되니까 3에 대한 구의 보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8에서 3을 빼는 대신에 8에서 3의 보수인 9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8 더하기 6이 되면은 결과가 14가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올림수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수가 발생을 하면은 그놈을 최하위 비트에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4 더하기 1이 돼가고 결국 값은 결과가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8에서 3을 뺀 값이나 그 다음에 8에서 3의 보수를 더해준 값이나 결과가 이제 같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밑에 예제는 3에 대한 10의 보수를 갖다가 더해줬습니다. 이때는 올림수가 발생하는데 10의 보수일 때는 올림수가 발생을 하면은 이 올림수는 버리면은 원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은 고정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소수점은 일반적으로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프워드로, 2바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호비트와 이진수 데이터가 0부터 15까지 2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풀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호비트와 이인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부호비트는 양수인 경우에는 0을 사용하고, 다음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보통 1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현할 때는 주로 이진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다음은 이 컴퓨터에서 음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음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1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2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부호와 절대값으로 우리가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은 최상위 한 비트만 부호로 사용합니다. 최상위 한 비트만 부호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진수 값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예에서 보듯이 플러스 6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6인 경우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플러스는 양수이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가 이제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음수이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인수 데이터 해갖고 6이니까 여기 보면은 000 쭉 해갖고 110 이렇게 이제 나와있죠. 다음으로 이제 1의 보수입니다. 1의 보수. 앞에서 우리가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된 값을 부호 비트는 그대로 이제 놔두고 나머지 비트들은 0은 1로 그 다음에 1은 0으로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해주면은 그게 1의 보수의 방법, 1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에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6을 원래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의 보수로 표현하면은 1은 그대로 이제 부호 비트는 그대로 오고 나머지 데이터는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의 보수 방법이고요. 다음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1의 보수에다가 최하위 빗대에다가 1을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1의 보수 방법에다가 1을 더 더해주면은 2의 보수 표현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음수 표현 방법은 부호와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1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10진수를 표현할 때는 4비트의 이 BCD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BCD는 우리가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 그래갖고 결국 8421 코드라고 하죠. 이제 자릿수에 따른 가중치가 2의 제로성, 2의 1성, 2의 제곱성, 2의 3성 해갖고 4비트니까 8421 코드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10진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듯이 이제 팩 10진법 형식이고요. 다른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언팩 10진법 형식인데, 먼저 팩 10진법 형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10진법은 이 한 바이트에 두 개의 숫자를 이 841 코드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한 바이트에 두 개의 숫자가 이제 D는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호 비트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하위 바이트가 이제 부호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호 비트에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플러스 1475와 같이 부호가 있는 양수인 경우는 부호를 1100 해갖고 C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호 표시가 있는 음수는 부호 비트를 1101 해갖고 D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양수 그냥 1475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호 비트를 1111 해갖고 F로 이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1400 플러스 1475 마이너스 1475 그 다음에 그냥 1475에 대한 각각을 팩 10진법 형식으로 나타낸 세 가지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잘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그 10진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언팩 10진법 형식입니다. 언팩 10진법은 보면은 한 원바이트가 결국 이 조음과 디지트 두 개의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음 부분은 1111 해갖고 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지트 부분, D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8421 코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플러스 147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75. 부호가 없는 양수 1475에 대한 언팩 10진법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호 비트는 마지막 바이트 여기에 있는 요 4비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호가 있는 양수인 경우에는 C, 그 다음에 부호가 있는 음수인 경우에는 D,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양수인 경우에는 F를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각각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소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중에서 숫자가 매우 큰 수나 또는 숫자가 매우 작은 수 같은 경우를
나타낼 때는 이 주로 부동소수점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은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비트가 이제 부호 비트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지수 부분, 그 다음에 소수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소수점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그 예를 이제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32비트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단정도 방식, 64비트로 나타내는 걸 배정도 방식,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밑에 그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그 예를 갖다가 드러났습니다. 요 예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0.0006543, 10진수입니다. 이것을 부동소수점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0.6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이 소수 부분, 이거는 값이 0.6543인데, 이 부분은 이 소수의 값이 0.1에서 보통 1 사이에 있도록 합니다. 0.1에서 1 사이. 그래서 정규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정규화하는 이유는 유효 자릿수를 갖다가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BCD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코드는 10진수의 각 자리가 그에 상응하는 2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BCD 코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앞에서 얘기했는 8421 코드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10진수 3을 우리가 BCD 코드로 나타내면 0011 이렇게 되고, 5는 0101 이렇게 되죠. 8은 그 다음에 100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BCD와 2진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BCD, 우리가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고 했죠. 뭐, 2진화 10진 코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BCD는 2진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2진수를 그대로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진수 169는 2진수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0진수 똑같은 169는 BCD는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변화는 이제 할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 초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액세스 3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원래의 값에다가 3이 플러스된 그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 초화 코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연산을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놨습니다. 10진수 3 플러스 5 해갖고 이꼴 8이 되는데, 이 3 초화 코드인 경우에는 10진수 3은 2인수로 나타내면 10진수 3의 3 초화 코드는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0110. 그 다음에 10진수 5에다가 3을 더하면 8이 되니까 2인수로 나타내면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1110 해갖고 결과가 14가 나오는데, 우리가 3 초과 코드에서 3을 더해줬기 때문에 다시 3을 빼주면은 결과는 1011 해갖고 이 11이 나오죠. 이 11은 우리가 원래 이 판례 결과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준 3 초과 코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그레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코드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 다음 상태로 넘어갈 때 이 코드에 변화되는 것이
단지 한 개의 비트만 이제 변화가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그레이 코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소 변화 코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진수를 4비트로 나타내면 0000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0001인 경우에 앞에 3비트는 똑같이 1이면서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끝에 있는 이런 0에서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한 비트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레이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레이 코드는 비트의 위치가 특별한 가중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비가중치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 코드는 산술 연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느냐?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AD 변환기, AD 변환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죠. 이런 그 응용 장치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레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알파 뉴메릭 코드입니다. 이 알파 뉴메릭 코드는 26개의 대문자하고 소문자, 그 다음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그 다음에 7개의 마크, 다음으로 뭐 플러스, 슬래시, 샵, 퍼센트, 스타 이런 등 특수문자로 이루어진 그런 코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제 이러한 그 문자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아스키는 무슨 약자냐 하면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드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최대 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7승이 되겠죠. 2의 7승은 128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는 128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에러를 검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러를 검출을 이제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전송을 할 때 송신기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신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송신 측에서 보낸 데이터가 수신 측에 100% 에러 없이 전달되면 제일 좋은데 뭐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유를 간단히 몇 가지로 살펴보면은 이 신호 감쇄에서 에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 왜곡에 대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잡음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호 감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송 매체의 그 저항에 의한 그 신호의 세기가 점점 감소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호가 전송이 되다 보면 저항에 의해서 이제 그 신호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왜곡입니다. 이거는 전송 채널 및 전송 시스템의 이 비선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 지연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지연 왜곡.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잡음. 이 잡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잡음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잡음은 결국은 전송 매체에 발생해서 우리가 이 추가되는 불필요한 그런 잡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이 수신책에서 이 검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검출하는데 가장 그 간단하고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페르티 방법입니다. 페르티 방법. 그래서 이 페르티 방법은 이제 크게 뭐 짝수 페르티 방법, 그 다음에 홀수 페르티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짝수 페르티는,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하느냐 하면요, 이, 코드 그룹에 있는, 1의 숫자, 여기에서 말하는 100101, 요 아스키 코드인 경우 2입니다. 2.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데이터 비트입니다. 이 데이터 비트의 수하고 데이터 비트하고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1, 요것이 이제 페리티 비트가 되는데 이 데이터 비트의 수와 데이터 비트에 있는 1의 수와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의 이 합이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짝수 페리티가 되고, 그 다음에 홀수 페리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 비트에 포함된 1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페리티 비트의 합이 어떻게 홀수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송신측에서 보내면 수신측에서 이제 짝수 페리티 방법 또는 홀수 페리티 방법 둘 중에 어느 시스템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적용하면은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제 사용은 되지만은 두 비트가 동시에 이제 변경되는 경우, 에러가 생긴 경우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수는 두 개가 변하면은 이제 두 개가 1이 0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짝수 그대로 이제 페리티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변하는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밍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 코드라는 것은 이 페리티 비트를 정보의 수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래서 페리티 비트를 보통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3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페리티 비트를 정보의 수에 따라서 필요한 수만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코드 그룹의 적당한 장소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놓습니다. 위치를 시키고, 이 페리티 비트의 조합에 따라서 에러를 검출하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해밍 코드라고 합니다. 앞에서 짝수 페리티나 그 다음에 홀수 페리티 방법은 에러를 검출만 했죠. 교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밍 코드에서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에러가 생겼으면 그것을 교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 코드는 여기에 나타냈듯이 이 수식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2의 P성은 M 플러스 P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이거의 수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M은 뭐냐? 정보의 비트 수고, P는 페리티 비트 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트가 4비트고, 4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페리티가 3인 경우, 앞에서 받는 우리가 수식은 2의 P성이니까 2의 3성은 M 플러스 P입니다. M이 4고 P가 3이니까 4 플러스 3 플러스 1 해갖고 8은 8보다 같거나 크다. 만족을 합니까? 만족하죠?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M은 4, 정보 비트는 4비트고 페리티 비트는 3비트. 이렇게 해서 해밍 코드는 이 정보 비트하고 페리티 비트를 합한 M 플러스 P 해갖고 7비트가 이제 해밍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여기서 지금 7비트로 나타내는데, 이때 페리티 비트는 2의 제로성, 2의 1성, 2의 제곱성 해갖고 1, 2, 4비트가 결국 페리티 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의 구성들을 보면은 H1은 해밍 코드 첫 번째 비트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H2는 두 번째 비트. 그 다음에 H4 해갖고 1, 2, 4비트는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해밍 코드를 우리가 P1, P2, P3로 나타내고, 나머지 3, 5, 6, 7비트는 우리가 데이터 비트로서 이 데이터 비트는 D1, D2, D3, D4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본 해밍 코드의 이제 구성도입니다. 페리티 비트가 P1, P2, P3로 1, 2, 4비트 위치에 이제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 P1, P2, P3를 우리가 이제 페리티 비트, 다른 말로로 잉여 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D1, D2, D3, D4, 이거는 데이터 비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에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교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 먼저 페리티 비트를 체크를 하는데, 이 P1은 해밍 코드에 1번, 3번, 5번, 7번 비트를 체크해서 그때 1의 개수가 짝수 페리티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P2는 2, 3, 6, 7비트에 대한 우수 페리티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P3는 4, 5, 6, 7비트에 대한 우수 페리티를 체크를 합니다. 자,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신 데이터, 송신기에서 보낸 송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1100, 110 이런 걸 데이터가 있는데, 수신 쪽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1100, 100 이런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수신 데이터에 에러가 있는지, 에러가 있으면 몇 번째 비트에 에러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체크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는 P1, P2, P3에 대한 페리티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P1 페리티는 1357비트를 체크하라 그랬죠. 그래서 1357 요 비트의 데이터 값은 각각 10,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체크해 보면은 이 P1 페리티에 해당되는 것은 1의 개수가 1010이니까 1의 개수가 2개,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0을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그 다음에 P2 페리티는 2367이었죠? 2번, 3번, 그 다음에 6번, 7번, 요거에 대한 페리티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요게 10이고, 요거는 00이니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렇게, 여기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짝수개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3 페리티는 4, 5, 6, 7입니다. 4, 5, 6, 7은 0100 해갖고 1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홀수개죠. 그러면 짝수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110 해갖고 110은 우리가 6이 되겠죠. 6.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6번째 비트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송신 데이터는 여기에 보듯이 1100, 110인데 여기에 원래 보냈던 6번째 비트 데이터가 1이
수신 측에서는 0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제 에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 비트에 에러가 생겼으니까 원래 수신된 데이터가 0이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는 1이 되겠죠.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에러가 몇 번째 비트에서 발생했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뭔지를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밍 코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를 찾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원래 송신 데이터가 여기 있듯이 1100인데 수신된 데이터가 1101, 110 이런 데이터가 이제 수신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체크를 하냐? 체크하는 이제 방법을 보면은 이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이 페리티가 아닌 데이터 비트가 1인 것만 이제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P1, P2, P3는 페리티 비트니까 우리가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D1, D2, D3, D4 중에서 데이터가 1인 것은 여기 있는 D2하고 D3 다시 말해서 비트 수로 말하면 5번째 비트하고 6번째 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데이터 중에서 이 1인 데이터의 비트 번호는 5번과 6번이 됩니다. 그럼 5는 1001이고 6은 1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밍 코드는 순서가 여기에서 P3, P2, P1 순서로 이제 써줍니다. P3는 1이고 P2도 1이고 P1도 1이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11.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세 가지를 자릿수대로 뭐를 해주느냐 하면은 exclusive OR을 해줍니다. exclusive OR는 1의 개수가 홀수계이냐 짝수계이냐 1의 개수가 짝수계이면은 0이 되고 1의 개수가 짝수계이면은 0이고 1의 개수가 홀수계이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100 해갖고 100은 어떻게 됩니까? 시순수로? 2인수를 10인수로 바꾸면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빛, 네 번째 비트에 에러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네 번째 비트에 에러가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래 송신 데이터의 네 번째 비트는 값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0이죠. 0. 그런데 수신된 데이터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네 번째 비트에 에러가 생겼다. 네 번째 비트 수신된 데이터 1이니까 원래 데이터는 뭐가 되겠어요? 이인수는 0 아니면 1이죠. 1에 에러가 생기고 반대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해밍 코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에러를 검출하고 또는 이제 교정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 해밍 코드에서 에러 검출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P1, P2, P3의 페리티를 체크해갖고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정보 데이터가 1인 것을 찾아서 해밍 코드하고 exclusive OR을 해서 이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페리티 방법이나 지금 여기서 보는 방법, exclusive OR을 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틀리다 그러면 어느 한 방법이 잘못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수신된 데이터의 그 에러를 우리가 검출을 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에러를 갖다가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해밍 코드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의 그 진법 변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사용하는 이 수치 데이터 또는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2장 사이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